자, 먼저 공통해설을 할 텐데, 오늘은 좀 거의 전문항을 다 하는, 그러니까 아주 쉬운 문제 빼고 거의 모든 문제를 건드리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수업을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10월 학평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맞춤 문제도 한 번씩 점검하는 느낌으로 들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처음 제가 설명드릴 문제는 8번 문제예요. 8번. 8번에 3a 플러스 b가 로그 3, 45고요. 그 다음에 a 플러스 b가 로그 9, 5예요. 항상 지금 설명 들으실 때 약간 수능 문제다 생각하고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거를. 근데 물어보는 거는 a-b를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하실 때 이 두 개를 연립해서 a, b를 따로 구한다는 생각보다 이 두 개를 완찬스로 바로 끝내면서 a-b가 나오려면 어떻게 되는지를 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이, 그리고 이제 눈에 띄는 게 여기가 3이고 여기가 9란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여기에 2a, 2b, 그러니까 좌변에 2를 곱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오른쪽에도 2를 곱해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여기로 들어가면 2제곱으로 들어가고요. 여기로 들어가면 2분의 1제곱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요거를 없애면서 여기를 3으로 이렇게 바꾸는 거죠. 그럼 이제 밑이 똑같아집니다. 그 상태에서 위식에서 아래식을 빼요. 그러면은 3a에서 2a를 빼면 a가 되고 b에서 2b를 빼면 마이너스 b가 되니까 a-b가 바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변도 빼주면 로그 3, 9가 되니까 2가 된다 라고 이렇게 풀 수 있는 거죠. 아마 이 문제 내신 분은 이렇게 풀라고 만든 문제가 아닐까.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10번 문제를 봐보면 이게 좀 중요한 문제인데 여러분 기출에 있어요. 제가 그 수능 데자뷰라고 숙제 시스템을 좀 바꿨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11번부터 13번, 뭐 21번, 20번 이 정도의 문제를 꼭 푸셔야 되는데 계속 못 푸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그 강대K 그 문제랑 똑같은 문제, 기출 문제를 이제 매 회차마다 드릴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숙제로 꼭 근데 제출해 주셔야 돼요. 그 숙제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이름 적어서 내일 딱 제출해 주셔야 돼요. 만약에 인쇄본 안 가지고 가신 분들은 저 데스크 앞에 있습니다. 수능 데자뷰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좀 매칭되게 해놨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기출에 있어. 제 풀이가 약간 제가 이렇게 바로바로 할 수 있는 게 기출 문제를 다 풀었기 때문이에요. 몇 번씩 저는. 근데 이 10번도 기출 문제 있죠. 어떤 거냐면 일단 처음부터 들어가면 fx는 3 sin a분의 파이 x 플러스 b란 말이에요. 그러면 삼각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주기죠. 대칭성과 주기. 근데 주기를 보시면 주기가 지금 파이분의 a를 2파이에 곱하면 2a가 돼요. 주기가 2a다. 이거 제가 강조를 드리니까 항상 여기 써주시고. 그리고 주어진 범위를 보시는 거예요. 근데 주어진 범위가 0부터 2a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한 바퀴를 그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x축, y축을 근데 먼저 그리면 굉장히 불리합니다.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거, x축, y축을 그래프 그릴 때 먼저 그리면 자기한테 굉장히 불리한 일을 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왜냐면 왜 그러냐면 x축, y축을 그린다는 게 무슨 뜻이죠? 굉장히 정확히 그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정확히 그리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때로는 어렵기 때문에 몇 개를 그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x축, y축 그리지 말고 그냥 그래프의 모양만 그린다. 여러분 그걸 개형이라고 하죠. 개형. 개형을 먼저 그린다. 그러면은 요거는 한 바퀴를 그려주면 요렇게 되게 됩니다. 그럼 아주 쉽죠? 그 다음에 여기를 0이라고 표시하고 여기를 3 플러스 b. 항상 연습하던 대로 여기 센터가 b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3 플러스 b가 된다. 여기가 2a가 된다. 이렇게 체크를 합니다. 자, 이렇게 체크를 해놓고 나서 문제에서는 지금 뭐랬냐면 x축과 오직 한 점에서 만난다고 했어요.
당연히 여기가 x축이란 걸 알 수 있어요. 한 점에서 만나려면. 그러면은 거기에 점이 2니까 여기 2니까 그러면 여기가 A였을 거고 가운데니까 그럼 여기는 2분의 3A였을 거다. 그럼 2분의 3A가 2고 마이너스 3 플러스 B가 0이니까 B가 3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A가 뭐 아무튼 되겠죠? 2분의 3 해서 더하면은 정답이 나오게 된다. 3분의 3가? 뭐 아무튼 그렇게 돼요. 넘겨보겠습니다. 11번. 11번에 이차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여기 또 나왔죠?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돼요. 어제도 제가 수업했던 부분인데 모든 실수 x라는 말 자체가 항등식을 말합니다. 여러분 항등식은 고등학교 1학년 처음 들어가자마자 배우는 게 계수비교법 또는 수치대입법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를 대입할 수도 있고 다 전개해서 계수를 비교할 수 있어요. 일단 그게 머릿속에 딱 들어오면은 그게 이제 개념으로 푸는 거죠. 그랬을 때 문제에서 보시면 x 플러스 3fx가 마이너스 3부터 x까지 4ft 마이너스 2t 제곱 dt다. 와우. 그러면은 이거는 정정한 문제니까 그동안 엄청나게 연습을 한 거죠. 사실 이 문제 이번에 틀리신 분들은 자 넘어갈게요. 그럼 이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마이너스 3을 대입하는 거예요. 이 문제에서 의미가 있든 없든. 근데 이 문제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왼쪽에 마이너스 3을 대입해도 0이고 오른쪽에 마이너스 3을 대입해도 0이니까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없어요. 하지만 그 행동은 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양변을 미분하는 거예요. 미분하기 전에 반드시 살펴야 되는 게 여기가 t로만 변수가 있는지, 그러니까 t만 있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t만 변수인지. 예를 들어서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2a 제곱이에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t만 변수예요. 왜냐면 a가 상수니까. 근데 이게 여기가 2a 제곱이 아니라 2x 제곱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t만 변수가 아니라 x도 변수니까 이거는 그냥 미분해서 안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에 대한 구분을 좀 정확하게 한 상태에서 이 문제를 본다면 이거는 미분하면은 안에 게 t 대신에 x 껴서 바로 나오는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왼 좌변은 고배 미분으로 가면 fx 플러스 x 플러스 3f 프라임 x가 되고요. 우변은 4fx 마이너스 2x 제곱이 됩니다. 근데 이 문제는 이제 머리를 쓸 필요가 없어. 왜냐면은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게 계수비교법 일반형으로 바꿔서 대입으로 찌르는 건데 그걸 싫어하는 이유는 그 풀이가 오래 걸리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지금 2차식밖에 안 되고 그 풀이가 별로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fx에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대입하고 여기 x 플러스 3 f 프라임 x는 2ax 플러스 b 그 다음에 4fx니까 4ax 제곱 플러스 4bx 플러스 4c 마이너스 2x 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3개의 식을 적을 거예요. 첫 번째 식은 x제곱의 개수를 적어볼 겁니다. 여기서 a가 나오고 여기서 2a가 나와요. 좌변에 x제곱의 개수는 3a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도 적어보세요. 이거를 쭉 전개하지 말고 내가 개수비교법을 할 거면 x제곱의 개수에 대한 식 적고 x에 대한 개수식 적고 상수항을 적어보는 거죠. 그러면은 오른쪽에서 x제곱의 개수는 4a-2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1번 x제곱에 대한 식. 2번은 x의 개수에 대한 식이에요. 여기는 지금 b, 그 다음에 b 6a. 그러면은 이렇게 되고요. 오른쪽 식에서 x의 개수는 4b입니다. 세 번째 상수항 c 플러스 3b. 그 다음에 오른쪽 식에서는 4c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체크를 한 다음에 a부터 구해보면 a가 2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에 2를 대입하고 2b 넘기면은 b가 6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맞나? 잠깐만요. 2b는 12 맞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그 3c가 3b니까 b랑 c랑 같아요. c가 6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a가 2, b가 6, c가 6이 나왔으니까 fx는 2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6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문제에서 구하라는 f2, 2를 대입하면 정답이 나옵니다. 근데 완전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정정한 문제, 양변 미분 해가지고 계수비교법으로 조지는 거. 왜?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해야 되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으면 어렵지 않은 문제였고. 12번. 12번은 수열 문제인데 그 시그마 왔죠? 제가 이것도 강조하던 그 흐름이 왔는데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못 푸시는 분은 이거를 계속 읽고 있는 분이고 푸시는 분들은 A2를 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제 말을 지금도 흘려들으시면 안 돼요. 지금 이걸 맞추시는 분들은 A2를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수열에서 수열 문제를 푸는데 2랑도 못 구하는데 30판까지를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근데 2랑을 안 구하고 30판까지 어떻게 되지를 생각하는 거는 약간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문제를 보면 항상 2랑 2항 3항을 차분히 구해볼 생각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것도 지금 n에 관한 항등식이죠. 자연수 n에 관한 3an제곱 플러스 2nan 마이너스 8n제곱이 0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딱 보시기에도 인수분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인수분해가 불가능하다면 이렇게 안 나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수분해를 하려고 각을 잡으면 여기에 3an 적고 여기에 an 적습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2n이 나오려면 여기에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플러스 2n 여기에 마이너스 4n 이렇게 놓으면은 인수분해가 되게 돼요. 그러면은 어떤 얘기냐면 an은 n번째 항은 간단한데 마이너스 3분의 4n이거나 또는 an은 마이너스 2n이거나 이렇게 두 개 중에 하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졸리신 분은 저기 자기를 깨워주세요. 지금 졸리면 안 됩니다. 진짜 지금 여러분. 진짜 잘 들어야 돼. 그러면은 A1은 한번 대답해 주세요. 대답 안 해주시겠죠? 뭐 아니면 뭘까요? A1은 고마워요. 마이너스 3분의 4 아니면 마이너스 2겠죠. 근데 첫 줄에 모든 항의 정수에 제가 어제도 똑같은 말씀 드렸는데 저는 문제에 밑줄 치거나 별표 치는 거를 별로 하지 않는데 여기서는 모든 항의 정수에 별표를 치자. 왜냐면 이게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이게 엄청 중요한 조건이거든. 이거를 체크를 안 하면 답을 못 구하는. 그러니까 A1은 뭐가 될 수밖에 없다? 마이너스 2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A1에다가 마이너스 2를 적는 순간 이 문제는 끝나 있어. 이제 이 문제를 푸는 거는 타고난 센스가 있으면 조금 빨리 푸는 거고 센스가 없으면 늦게 푸는 거고 그 정도지 못 푸는 사람은 없다고. 진짜로. 그러니까는 이 문제를 보면 2랑을 먼저 구할 생각을 꼭 해야 돼. 그럼 2를 대입해 볼게요. 그럼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3분의 8 또는 마이너스 4예요. 근데 정수가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4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3을 대입할 때는 상황이 달라져요. 3을 대입할 때는 여기다가 3을 대입하면 뭐가 되죠? 4가 되고 여기다 3을 대입할 때는 마이너스 6이 되니까 이번에는 시나리오가 두 개로 나눠지는 거예요. 3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6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4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6이 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4를 대입하면 무조건 여기다 대입해야 돼. 5를 대입해도 무조건 여기다 대입해야 돼. 그러니까 3의 배수를 대입할 때만 시나리오가 갈라진다는 거 알 수 있어. 언제까지 바라만 볼 수는 없습니다. 진짜로. 여러분 지금 이런 문제 풀 때 자기가 그런 생각으로 피드백을 해야 돼. 언제까지 바라만 볼 수는 없습니다. 자기가 실제로 대입을 해야 돼요. 이거를 문항번호 12번인 거 보고 도망쳐야겠다 이런 생각 사전에 깔고 보면은 절대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보시면 최대값은 당연히 항상 이 양수가 나올 때가 최대값이니까 이 테크트리로 갔을 때가 최대값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최소값은 당연히 마이너스로 갔을 때가 최소값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는 최대값과 최소값을 각각 구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수능이나 이런 문제의 특징은 구하라는 것에 집중해야 되는데 구하라는 건 지금 바로 그 째끼럽 차이 m과 m의 차이를 궁금했으니까 당연히 이것들은 의미가 있다 없다? 의미가 전혀 없어지는 겁니다. 분필이 다 쪼개지네 이거.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 차이가 몇이죠 지금? 10. 이 차이가 몇이죠? 20. 그 다음 9번째 항에서는 차이가 몇이겠어요? 30이겠지.
창의적으로 40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 차이는 여러분 3분의 10n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그러면 그 뒤에는 40, 50, 60, 그럼 30판까지니까 3의 배수가 10개 있거든요. 그러면 10부터 100까지 차이가 날 거예요. 그러면 10부터 100까지 다 더하면 몇이에요? 550인 거지. 그러니까 550 하고 답을 적게 되는 겁니다. 제가 정말 애처롭게 말하는데 언제까지 바라만 볼 수는 없습니다. 이런 풀이를. 지금 4줄밖에 안 나오는 풀인데 자기가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아 나는 이거 못 풀겠지. 인수분해도 안 해보시고. 이거 인수분해는 다 하실 수 있잖아요. 전투적으로 꼭 달려붙어야 됩니다. 13번. 오늘 그리고 제가 전체적으로 좀 이제 15분까지 설명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약간 다큐멘터리라고 보시고 좀 참여해 주시면 돼요. 좀 열심히 해야겠다 하고 다큐멘터리입니다. 13번 보시면 여기 3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y는 2x가 깔려 있어요. 지난주 일요일 수업을 기억하시죠? 그때 지난주 일요일에 제가 여기서 설명을 했던 문제인데 여기 로그 함수가 이렇게 있고 여기 기울기 마이너스 2, 여기 기울기 마이너스 2분의 1. 제가 그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점의 좌표를 찍으려고 하지 말고 길이에 집중해야 된다. 근데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2, 기울기가 2분의 1이면 1대 2대 루트 5, 2대 1대 루트 5. 이거 기억하라고 제가 말씀을 여러 번 드렸어요. 그쵸? 근데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5루트 5래요. 길이가 5루트 5. 그럼 길이가 5루트 5면은 여러분 몇 대 몇 대 몇이겠어요? 기울기가 2인데. 1대 2대 루트 5니까 5대 10대 5루트 5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좌표가 바로 5,10인 걸 찍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풀면 이 문제가 이제 한눈에 보이게 돼.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있어. 지금 여기서는 여기에 점을 A라고 했고 여기에 점을 A 플러스 1이라고 했어.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기에 점을 A라고 했고 여기에 점을 A 플러스 1이라 했어. 근데 5,12란 게 나왔으니까 이제 렛츠고 가는 거지. fx는 최고차의 기수가 1이랬으니까 x, x-a, x-a-1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5를 대입해보면 5 곱하기 5-a 곱하기 5-a-1입니다. 5-a-1을 최소한의 센스로 4-a라고 고쳤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뭐라는 거죠? 그렇죠. 10이라는 거죠. 그러면 5-a와 4-a를 곱하면 뭐가 되죠? 5로 나눠주면 2가 되죠. 근데 제가 이제 수업할 때도 계속 강조하는 게 이런 거를 전개하면 안 된다. 왜냐면 이 두 개의 수는 어떤 특징이 있죠? 이웃하는 두 수라는 거예요. 근데 이웃하는 두 수를 곱했을 때 2예요. 그러면 뭐 곱하기 뭐겠어요? 2 곱하기 1이겠죠. 그러니까 얘가 2라는 거잖아요. 얘가 1이고. 그러니까 A가 3이란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가 된다.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 제가 또 강조했던 게 3차 함수랑 직선이 만나는 교점의 x좌표의 합은 항상 동일하다. 그런 말씀을 여러 번 드렸거든요. 근데 지금 이 x축도 직선이라고 생각한다면 0과 3과 4를 더한다면 0과 째끼럽과 5를 더한 것과 같아야 됩니다. 그쵸? 그런 것들이 이게 그 막 별똥별처럼 머릿속에 이게 계속 떨어지면서 풀었을 때 1, 2등급이 나오거든요. 이게 계속 떨어져야 돼요. 유성처럼 막 이게 개념이. 그러면은 여기가 2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바로.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문제를 보시면 문제에서는 이 넓이를 A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A를 딱 보는 순간 여기는 삼각형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란 말이에요. 이게 A예요. 그 다음에 B는 그 밑에 있다고 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게 A와 B를 각각 구하는 문제는 있다 없다? 그 문제는 없다. 한 번에 잡아야 된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 여기는 지금 음의 부분이죠. 그쵸? 음의 부분이기 때문에 넓이에 마이너스를 씌운 게 적분값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마이너스 b를 했다는 거는 3부터 4까지 이 함수를 적분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풀 때 이해되시나요? 마이너스 b라는 자체가 넓이에 마이너스를 씌운 거니까 3부터 4까지 적분한 거다. 그 다음에 얘는 삼각형의 넓이에다가 이 삼각형의 넓이에다가 a가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 그러니까 2부터 3까지 양이니까 2부터 3까지 fx를 적분한 거예요. 이게 a예요. 그러면은 a와 마이너스 b를 더한다면 문제에서 말하는 a 마이너스 b를 구하는 건데 근데 얘가 연결이 된다고. 그러니까 a 마이너스 b는 얘 삼각형의 넓이는 2 곱하기 4 곱하기 2분의 1, 4. 그 다음에 2부터 3까지 적분한 거에서 3부터 4까지 적분한 걸 더하면 2부터 4까지 fx를 적분한 거다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렇게 푸신 다음에 계산을 차분하게 여기 3, 4니까 여기 3, 4, 여기 3, 4예요. 여기 지금 집중하셔야 됩니다. 여기 3, 4. 그러니까 x세제곱 마이너스 7x제곱 플러스 12x 요것만 계산을 하게 되면 정답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거 계산할 때 허둥지둥 해가지고 막 그 다음에 너 붕신아 너 그 공통 부분의 넓이라면 a-b 나 너 때문에 공통 부분의 넓이 여기 a라고 해가지고 여기 c라고 해가지고 장엄하게 했다. 그것도 잘하신 거예요. 근데 진짜로. 왜냐면 그렇게 해도 답이 나왔어야 돼요. 답이 안 나온 거는 당신의 계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도 답이 나와요. 그리고 그것도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시간상 어쨌든 빨리 구할 수 있어요. 그것도. 자, 14번을 보겠습니다. 난 그렇게 생각해. 솔직히 우리 수업 때 한 번도 안 다룬 문제는 15번밖에 없었어. 근데 15번은 우리가 그동안 킬러를 안 했기 때문에 안 다뤘던 거고 킬러까지 다뤘으면 100% 말했지. 지금 수업 때 계속 한 것만 지금 나오고 있어. 진짜야. 너 딱 보면은 여러분 딱 보면은 지금 나 수업 저기 굉장히 지금 14번도 마찬가지인 게 우리가 최근에는 도형을 안 했지만 계속 도형이 뭐 15번 이렇게 전이 상실하는 문제만 있어가지고 이렇게 있을 때 문제에서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가 되고 여기가 E고 여기가 D가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이 각이랑 이 각이랑 똑같대요. 그래서 이 각을 세타라고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문제에서 뭐랬냐면 사인 각 DA랑 그 다음에 사인 각 EDA가 1대 3이라고 했어. 근데 안 풀려고 했어도 저 말을 보면은 최근에 계속 나오던 거거든요. 뭐냐면 사인의 비율은 뭐의 비율이다? 마주보는 변의 비율이다. 사인의 비율은. 우리 수업 때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이거는 중요하니까 제 수업 때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인 값은 어디 각이냐면 여기에요. 세타. 그럼 이 길이를 보셨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인 EDA는 EDA 이 각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각이랑 마주보는 변이 어디냐면 여기에요. 여기 딱. 그러면은 노란색과 빨간색이 몇 대 몇이다? 1대 3이란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근데 지금 문제에서 일단 BC를 6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체크하고요. BC는 6. 그 다음에 뭐 지금 AE가 루트 5다. 여기가 지금 루트 5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는 지발 3분의 루트 5라는 거예요. 1대 3이니까. 근데 여기까지 이제 체크가 됐어. 이제 그 다음에 좀 생각을 해보는 거야. 뭐냐면은 제가 여기 작년부터 수업하는 수업 들으시는 분이 있는데 삼각함수의 활용에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타와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각과 이 각을 보셔야 돼요. 처음부터 이거 보자마자 그냥 이건 공식처럼 나와 있어. 왜냐면은 이 사인 값이랑 이 사인 값은 똑같아. 더해서 180도일 때는. 근데 이게 문제 푸는 공식처럼 나오는 거야. 맨날 나온다는 거니까. 이렇게 나오면 처음부터 보자마자 진짜 뻥이 아니라 이 각과 이 각은 사인 똑같고 이 각과 이 각은 코사인 뿔마인 거를 바로 들어와야 돼. 눈에. 진짜로. 그러면은 이게 됐어요? 그러면 이 사인 대 이 사인이 1대 3이란 건 여기 나왔잖아 지금. 그럼 마찬가지로 이 사인 대 이 사인도 몇 대 몇이겠어? 1대 3이라는 거지. 얘랑 얘랑 사인 값이 똑같으니까. 그러면 얘랑 마주보는 변이 이거잖아. 그러면 얘랑 마주보는 이거니까 이 길이가 몇이겠어요? 2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알겠죠? 지금 계속 거기를 공략하는 거. 그런데 이게 몇 대 몇이랬죠? 여기 대 여기의 길이가 4대 3으로 내분한됐어. 그러면 4대 3으로 내분하니까 여기서 여기로 가려면 3분의 4를 곱해야 돼. 그럼 3분의 4 곱하면 여기 길이가 3분의 8이 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세 변의 길이를 모두 알면 뭘 구할 수 있어요? 코사인 값을 정확히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 코사인 세타는 2 곱하기 루트 5 곱하기 3분의 8분의 5 플러스 3분의 8 마이너스 9분의 5 이렇게 이제 식을 잡아가지고 계산이 복잡하지만 최후의 발악이에요. 반드시 풀립니다. 여기 9분의 64야. 근데 아무튼 송글씨 해설이 있으니까 이 나머지 계산은 다 아실 것 같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 이제 보시면 아시겠죠? 약간 빠사랑 수능이 어떻게 출제될지 모르는데 자기가 푸는 번호가 지정돼 있다는 건 진짜 위험한 거야. 왜냐면 봐봐. 양쪽으로 위험한데 자기가 맨날 12번까지는 풀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에요. 만약 그렇다 해봅시다. 12번까지 풀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시험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10번까지밖에 못 풀었어요. 그럼 이 사람 기분은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침울해지겠죠. 조졌다는 생각으로 주관식이라는 선택으로 넘어가겠죠. 근데 아주 쉬웠어요. 근데 자기가 12번까지만 풀었어요. 쉬운지도 모르고.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평소처럼 봤다고 생각하겠지만 수능 끝나고 나와서 등급급 보고 깜짝 놀라겠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진짜 자기가 문제 푸는 번호를 지정을 안 해놔야 돼. 이게 진짜 중요한 거야. 그거를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보면서 약간 유연하게 대처를 해야지 고정적으로 나는 맨날 12번까지 풀고 무조건 넘어간다. 이런 생각은 진짜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거를 먼저 버려야 돼요. 그랬을 때 이런 시험에서 자기가 상위권 성적을 딱 받을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좀 제 말 좀 유념해 주시고 그 앞에 있던 상황을 보면은 아무튼 그렇다. 근데 15번은 제가 사실 여기 이 수업에서 한 번도 다루지 않았던 그런 부분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할 건데 설명 들으실 때 좀 탐구심을 가지고 들어주시고 만약에 이해 안 되시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질문해 주세요. 진짜로 만약에 이해 안 되시는 부분이 있다면 편하게 질문해 주세요. 어차피 왜냐면 다 모르는 거야. 지금 이 베이스가 지금 다 모르는 상태예요. 지금 이 15번은. 자, 15번 문제를 보시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인 이차함수 fx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럼 fx는 이차함수다. 근데 지금 문제에서 gx가 인티그럴 0부터 x까지 절대값 ft dt 플러스 인티그럴 0부터 x까지 ft dt 절대값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좀 기술적으로 들어가는 건데 이것도 정정함이잖아요. 근데 이게 다 변형된 꼴이란 걸 알아야 돼요. 이게 변형돼 있다. 그러면 이제 변형되기 전의 형태는 뭐냐? 원형의 형태는 뭐냐면 그거는 이거일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이 그래프를 먼저 그려놓고 시작해야 됩니다.
이 그래프를 지금부터 제가 hx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 hx는 중요한 특징이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h0은 0이 아니라 나는 지금 그래프 그릴 거니까 원점을 지난다고 생각해 줘야 돼요. h0은 0은 식의 입장이고 h0은 0을 나는 그래프 그릴 거니까 이 그래프는 원점을 지나는 몇 차 함수다? 3차 함수다. 그럼 3차 함수 그리는데 원점을 지난다는 생각하면 굉장히 마음이 편해지거든. 그러면 이제 머릿속으로 딱 생각하는 게 이거야. 지금 이거는 뭐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0이 왼쪽 코너에 있을 때, 0이 가운데에 있을 때, 0이 오른쪽 코너에 있을 때 딱 이 세 개가 머릿속에 파바박 떠야 돼. 그러면서 이 세 가지를 근데 다 그리는 게 아니라 문제를 딱 보는 거야. 문제를 딱 봤는데 문제에서 가에 보면은 뭐 샬라몽 마이너스 7부터 0 있고 그 밑에는 뭐 양수 p의 범위가 4p부터 8p다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진짜 뻥이 아니라 이걸 딱 보면 저는 이걸 먼저 컨택합니다. 물론 이게 만약에 감이 안 왔다. 그럼 이 시간 끝나고 이 세 개 다 그려보세요. 이 상황에 맞게. 근데 저는 딱 가면 왜냐면 마이너스 음수 부분이랑 0까지도 있고 양수 부분도 있고 뭐 왔다 갔다 하는 게 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 이건 좀 극단적이잖아요. 이거는 나머지 두 개가 모두 양수, 나머지 두 개가 음수다. 이게 좀 약간 안정적이면서 지금 이 상황에 맞거든요. 그래서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거를 근데 막 지금 여기 약간 나 지금 사우나 한증막 온 것 같은데 한증막 안에서 지금 수업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제가 네 일단 계속 할게요. 자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hx예요. 파이팅. 자 그럼 이제 이걸 그리겠습니다. 요거. 그리고 이거 그릴 때 진짜로 이해 안 되면 바로 물어봐줘. 선생님 저 이해 안 돼요 라고. 그런 각오로 한번 들어봐 주세요. 그런 각오로 가겠습니다. 일단 요거는 지금 이렇게 된다면 fx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동의하시죠? 선생님 모르겠어요. 빨리 들어보라니까. 왜냐면 지금 이게 여기랑 여기를 절편으로 가는 함수가 된다고. 도함수니까. 네? 이거의 도함수니까 극대값은 음수에서 갔고 극소값은 양수에서 갔잖아. 그러니까 이런 함수가 된다. 근데 절대값이잖아. 절대값이니까 도함수가 이거인 함수가 되는 거야. 이게 지금 도함수인 거야. 오케이? 근데 근데 계속 어떻게 되는 함수예요? 계속 증가하는 함수예요. 근데 0을 지나야 돼. 그러니까 0 왼쪽은 다 음수예요. 0 오른쪽은 다 양수가 돼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렇게 증가하는 함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파이팅입니다. 그러면 이제 증가할 때 이걸 어떻게 되냐면 증가할 때는 여기잖아요 지금. 그쵸? 그러니까 이 그래프의 모양을 유지를 합니다. 이렇게. 잠깐만 되게 떼 나올 것 같은데. 야 이해되냐?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이 계속 증가하니까 여기서 원래 내려가야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를 이어붙인다는 느낌으로 그려줍니다. 집에서 뒤지게 많이 해보셔야 돼요 원래. 정말로.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도 닦아야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거를 엎어놓은 모양으로 이렇게. 이걸 엎어놓은 모양으로.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좋아요. 현서씨 그렇게 고개 끄덕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아시겠나요 근데?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 함수를 제가 위에다 그릴 건데 요거는 노란색으로 그릴게요. 요거는 이 함수를 절대값 처리한 거예요. 그럼 이 함수를 절대값 처리하면 이 밑에 있는 부분 여기 지금 쉽게 어떻게 된 거지?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네. 아무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충분히 이해됐을 거라 생각해요. 지금 여기를 이렇게 원래 있는 건 그대로 그려주고 그 다음에 여기를 올려줘야 돼요. 겹칩니다, 여기가.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야, 근데 진짜 제 그림 역사상 가장 잘 그린 그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사진 찍어놓고 싶습니다. 끝나고 사진 찍을게요. 제 딴에는 가장 차분하게 그렸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차분함이 좀 떨어져서 적극성은 높은데. 자, 어쨌든 지금 이렇게 되면은, 자, 이제 다 그렸거든요.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문제에서 gx가 0이 되는, 그러니까 이 하얀색의 그래프랑 여기 밑에서 여러분 보시면 하얀색의 그래프랑 이게 하얀색의 그래프예요. 그 다음에 이게 노란색의 그래프입니다. 근데 하얀색의 그래프랑 노란색의 그래프를 더했을 때 0이 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0이 된다는 건 뭐냐면 이게 정확하게 X축의 대칭인 관계를 말합니다. 이 두 노란색과 하얀색이 정확하게 X축의 대칭일 때 G발 더하면 뭐가 되겠어요? 더하면 뿔마 더하니까 0이 되는 거죠. 그게 여기입니다. 노란색과 하얀색 더하면 전부 대칭이니까 샬라몽 하면서 0이 돼요. 여기 말고는 없습니다. X축의 대칭인 거.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7이란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0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 추측으로 그린 네, 좋아. 네. 가장 왼쪽 끝에도 대칭은 아니에요? 아, 이거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이거는 여기에 대칭입니다. 네. 아, 좋아요. 지금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오케이, 이제 확실히 이해됐죠? 그러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7이고 여기가 0이 됩니다. 야, 이해됐어? 아,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저기 원래 성격 나왔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 말투를 해버려서 죄송해요. 깜짝 놀랐을 거예요. 거의. 자, 그 다음에 gx는 82를 만족시키는 범위라고 했습니다. 이제 일단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7. 그럼 이건 이건 뭐냐? 얘는 gx는 81이란 거는 이것도 일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랑 얘를 더했을 때 뭐다? 일정한 범위다. 그러니까 이거가 일정하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이 하얀색이랑 노란색을 더했을 때 일정한 거는 보자마자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건 곡선이 두 개가 더해지는데 그게 더했을 때 상수함수가 되는. 그러니까 그러면은 곡선 두 개가 더했을 때 일정하다는 거는 이 상수함수의 대칭이 될 때는 순간이란 거예요. 이게 마치 장풍주 이렇게 될 때. 그때는 더하면 상수함수의 대칭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여기 노란색 여기 보시면 여기랑 여기처럼 또 대칭인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상수함수에. 거기를 빨리 찾아주세요. 이거 그림이니까 빨리. 아니 여기 보셔야지 왜 거기 밑에를 보십니까 지금. 아니 여기다 그려놨는데 거기는 그렇게 안 그려놨잖아. 거긴 따로따로 그려놨는데 그럼 이제 이게 여기 부분 여기 이렇게 꽃이 이렇게 피듯이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아, 여기가 지발 대칭이 되는 부분이구나. 그러면 여기가 4P고 여기가 7P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올라가면 여기가 7P고 여기가 4P다. 이렇게. 이해됐나요? 좋아요. 그러면 이제 식이 나오는 거죠. 원래 있는 함수에서 그 값은 마이너스 7과 4P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fx는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랬네요. 재수없게 1이 아니었네요. x 플러스 7, x 마이너스 4p라고 이렇게 적습니다. 두 번째 얘는 절편이 뭐라고요? 7p. 네? 아, 잠깐만. 다 아시죠 지금? 그러니까 h7p가 뭐가 된다? 네? 아, 네. 뭐가 된다? 0이 된다. 세 번째, 이거가 중요해요. 여기랑
여기랑 여기랑 더했을 때 81이었어요. 그럼 여기는 몇이라는 거야? 저 구면 성공했으니까. 여기랑 여기랑 더했을 때 81이면 여기는 몇이라는 거야? 가운데는. 어디 대칭이라는 거야? 2분의 81. 더하면 대칭이 2배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2분의 81 플러스 L, 2분의 81 마이너스 L 해가지고 2분의 81의 대칭이거든요. 그러니까 H4P는 뭐겠어요? 2분의 81이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얘 미지수 2개 있지만 적분으로 당겨서 바로 구하면 P 값이랑 A 값이 나오는데 여기의 계산은 약간 복잡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근데 제가 이거를 한 번도 다루지 않았어요. 이 수업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수업에서 그러니까 이 수업의 전신인 센 완성반 뭐 거기서부터 해서 한 번도 제가 이 개념을 설명하지 않았는데 근데 제가 해보니까 현서 씨 굉장히 알아듣는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이 문제를 풀려면 제일 선행되는 게 이런 문제를 빨리 풀어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지 아마 이런 문제를 풀 실력이 있어도 풀 수 있는 점수가 나올 겁니다. 네, 질문하시죠. 근데 fx가 a의 x 플러스 x 마이너스 x가 되려면 네? 극대랑 네네네네네. 극대랑 극소의 절대값이 같아야 되지 않아요? 근데 그 증거가 없잖아요. 잠시만요. 극대랑 극소의 절대값이 같아야지.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제 그림에서 같은 느낌인 거고 같지 않더라도 그림은 상관없어요.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네네 이해되시죠? 좋습니다. 지금 너무 좋아요. 자 이제 주관식으로 가보겠습니다. 16번, 17번, 18번, 19번은 전부 넘어갑니다. 20번 문제가 중요했어요. 20번 문제를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기서 이 문제에서 선행돼야 되는 개념이 있어요. 그 선행돼야 되는 개념이 뭐냐면 여러분 지금 이 그래프는 최소값이 존재하나 이거예요. 이 그래프 최소값이 존재하나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 그래프는 최소값이 존재하나요? 존재하죠. 최소값, 최대값은 연속성과 무관합니다. 극대극소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극소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얘는 극소값이 여기에요. 그러니까 극대, 극소, 최대, 최소는 연속, 불연속과 관계가 없고 대신에 이상, 이하로 표시될 수 있을 때 극대, 극소, 최대, 최소가 존재한다. 이게 이제 이 문제를 푸는 핵심 개념이에요. 자, 그럼 이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이 문제에서는 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fx는 2의 x 플러스 2제곱 플러스 7 마이너스 2분의 1의 x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10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기분 좋은 거는 왼쪽을 완벽히 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왼쪽을 완벽히 그려보겠습니다. 마이너스 2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요. 아무튼 X축, Y축 그리면은 자기한테 엄청 손해라는 거 계속 강조할게요. X축, Y축 그리면은 자세히 그리겠다는 건데 그럼 늦게 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제일 중요한 것부터 그려주세요. 선, 경계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다음으로 중요한 게 바로 점근선이에요. 지수함수 나오면 점근선을 먼저 체크를 해줘야 돼요. 그럼 여기에 7 체크하고 이런 식으로 풀 때 약간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갖고 오는 게. 그다음 오른쪽에 10 이렇게 체크합니다. 이렇게만 체크해줘도 굉장히 마음이 편해져요. 근데 여기서 얘는 지금 그 다음에 지수함수 그릴 때는 점근선 그린 다음에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를 체크합니다. 얘는 증가하잖아요. 그러면 증가하고 마이너스 대입한 8까지 가요. 하고 여기 빵꾸뽕 이렇게 뚫려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이 밑에의 그래프는 지금 증가하는 함수예요. 얘 증가하는 함수예요. 근데 선생님 저는 증가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제 증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이 원형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2의 x제곱을 원점 대칭했기 때문에 증가하는 함수입니다. x축 대칭 또는 y축 대칭만 하면은
그거는 감소함수가 됩니다. 근데 원점 대칭하면 그 원형을 그대로 따라가요. 그럼 얘가 지금 여기는 지금 채워져 있는 거니까 잠깐만요. 좋아. 여기는 지금 채워져 있으니까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그리면 이거는 최소값이 존재해야 안 해요? 존재하지 않지. 좋습니다. 최소값이 없잖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최소값은 반드시 이상에서 존재해야 된다고. 그거인 값이 존재해야 된다고. 함정막이에요? 네? 똑같이? 이거 문지르면 안 돼요. 떼나옵니다, 바로. 자, 지금 이렇게 돼요.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 이거는 최소값이 존재하나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여기가 지금 7이 되는 점이 없다니까. 7에 가까운 점은 필요 없어. 7인 점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안 되고. 제끼라. 이거나 아니면 여기 7에서 이렇게 돼야 되는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송구시설에 틀린 게 있어요. 여기 그 오른쪽에 등호 좀 표시해 주세요. 등호. 7의 등호. 여기 아시죠? 7의 등호. 7이랑 같아도 되네요. 자, 어쨌든 야, 근데 설마 여기에 7에 걸리겠습니까? 그냥 아니지. 7에 걸릴 수도 있어요. 실제 시험에서. 근데 진짜 수만이를 또는 여러분 공부를 대충 하지 않으셨으면 지금 이 문제가 최근 트렌드에 엄청 부합하는 문제라는 걸 알 겁니다. 이 지수함수 정근선 문제 요즘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거 완전 소중한 문제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10월 학평이 욕을 먹을 만한 그런 복잡한 계산이 나와요. 여기까지는 너무 좋았거든요. 여기서 문제가 끝났어야 됐는데 이분이 너무 욕심을 부립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이 문제에서 이 새끼분이 x 플러스 2의 ay 마이너스 t는 0이 만나는 점의 개수를 gt라고 한다. 이거는 좀 약간 욕심이었어요, 이분의. 근데 간단하게 생각하면 얘는 뭐죠? 얘는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면 얘는 뭐예요? 직선이잖아요. 얘는 지금 직선이거든요. 얘를 직선으로 딱 볼 수 있어야 돼요. 얼굴이 커졌나? 왜냐면은 무슨 말인지 알죠? 제가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이해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여기 혀 씹을 때나 여기 볼 씹을 때 그게 왜 그런지 아시죠? 자기가 예상한 범위에 없었기 때문이거든요. 아니, 왜 그러시죠?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y는 마이너스 2의 a 제곱분의 1x 플러스 2의 a분의 t가 됩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놓으면 확실히 직선인지 알지. 그러면서 여러분 기울기는 부호가 정말 중요하니까 이거는 100% 양수거든요. 지수꼴로 표현된 거는. 그러니까 기울기가 음수다. 그리고 a는 상수예요. 그러니까 기울기는 변하지 않아요. 기울기는 변하지 않으면서 지금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근데 GT는 2가 된댔어요. 자, 집중합니다. GT는 2면은 기울기가 2인 직선, 기울기가 음수인 직선이니까 이렇게 됐어요. 좋아! 자, 지금 이거는 몇 개의 점에서 만나죠? 이거 몇 개의 점에서 만나요? 한 개의 점에서 만납니다. 근데 두 개의 점에서 만나야 된댔어요. 그 두 개의 점에서 만나는 t의 최소값, 즉 y 절편의 최소값을 말하는 겁니다. 가장 낮은 데에 있으면서 두 개의 점에서 만나야 됩니다. 그럼 어디 점을 지날 때가 가장 최초로 두 개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여기를 지날 때입니다. 이 직선이 이 점을 지날 때가 t가 최소값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의 좌표를 이제 구해야겠어요. 근데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해야 돼요. 잠깐만.
지금 이거 불안하다. 야, 지금 다 듣고 있죠? 여기에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여기다 대입해야 된다고. 그러면은 마이너스 2에 a 플러스 2 플러스 10은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여기다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오. 야, 어쨌든 여러분 어쨌든 무슨 말 이해되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잘 짰어요. 그럼 이제 양변에 파이팅. 그러면 이제 저희는 지금 뭐 구하는 거죠? 근데 정신이 없으시면 저희는 뭐 구하는 거죠? 그때의 t의 값을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t만 남기고 전부 넘겨야 돼요. 그러면은 2의 a제곱분의 t는 마이너스 2의 a 플러스 2 플러스 10 마이너스 2의 1 마이너스 a가 됩니다. 근데 이게 불편하니까 이제 양변에 2의 a제곱을 곱해줄 거예요. 양변에 2의 a제곱을 곱하면 t는 마이너스 2의 2a 플러스 2 플러스 10 곱하기 2의 a제곱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이게 t의 최소값입니다.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근데 문제에서는 지금 뭘 했냐면 그 t의 최소값과 뭐가 같다? fx의 최소값이 같다. 이게 fx의 최소값이에요. 얘랑 얘가 같다 라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차분하게, 굉장히 차분해야 돼요. 차분하게 얘를 넘겨주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2에 2a 플러스 2 마이너스, 이거 좀 센스로 간다면 여기가 지금 여러분 4거든요. 2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넘겨주면 마이너스 14 곱하기 2a, 그 다음에 플러스 2로 넘어가면 플러스 12가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 2의 제곱을 4로 이렇게 하면, 자, 여러분 고문하는 거 아니죠 지금? 그럼 2로 나누면 2 곱하기 2의 2a 마이너스 7 곱하기 2의 a 플러스 6은 0이 됩니다. 인수분해가 되는데 2 곱하기 2의 a 2의 a 하고 여기에 마이너스 3을 하고 여기에 마이너스 2를 하면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러면은 2의 a제곱은 2분의 3 2의 a제곱은 2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원래는 근데 이 문제는 완결성이 떨어져요. 아마 유튜브 같은 거 보면 20번은 만들다 만 문제 뭐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럴 거예요. 왜냐면은 원래 좋은 문제면 이 조건이 이용이 돼야 돼. 이 y값이 7 이하라는 게 이용이 돼서 저기서 두 개로 갈라지는데 하나는 이걸 만족하지 않고 하나는 만족하면서 답이 나오면 이상적인데 지금 이 문제는 거기까지 손이 가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 조건이 전혀 영향을 안 줍니다. 지금 이 문제. 조금은 주네요. 왜냐면 오케이? 좋았어요. 자, 그래서 이 두 개 다 저걸 만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개를 곱하면 정답이 3이 된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21번 문제 보겠습니다. 사실 21번이 또 이제 저희가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던 거라서 한번 잘 풀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진짜 힘들지? 힘들죠? 왜 이렇게 반말하지 내가? 힘들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제 끝났잖아요. 이제 한 달만 있으면 저 나성동 진출하시잖아요. 저 앞에 저기 다 이제 불바다 만들 거잖아요. 밤에. 네, 저기 다 태워버릴 거잖아요. 이제 다 끝났잖아. 예전에 저기 대동집이라고 있었거든요, 나성동에. 근데 3년 전에 수능 본 친구들이랑 대동집에서 만난 적이 있어요. 한 달쯤 지나고. 저는 그 밤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거의 장난 아니었어요. 저 욕만 빼고 다 들었던 것 같아요. 자, 21번 문제 보겠습니다. 21번에 리미트 x가 k로 갈 때 x 마이너스, 이거 안 봤어도 괜찮아. 이거 문제 한 번도 안 풀었어도 괜찮아요. 왜냐면 문제 이해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잘 보시면은 다 이해될 겁니다. 리미트 x가 k로 갈 때 x 마이너스 k분의 fx 제곱 마이너스 fk의 제곱.
그리고 이제 이렇게 쭉 나왔는데 아 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 정도로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극한값 존재 조건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극한값과 이 극한값이 같으려면 일단 이 극한값이 존재해야 되잖아요. 여기가 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같겠습니까? 선생님 무한대랑 무한대 같을 수 있지 않나요? 무한대랑 무한대는 같을 수가 없죠. 서로 다른 무한대죠. 그러니까 얘가 존재하고 얘가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필요한 말입니다. 근데 얘가 존재하려면 얘는 100% 존재하는 거 알 수 있어요. 왜냐면 분모가 0이 될 때 뭐가 돼요? 분자가 0이 되죠. 근데 오케이? 아 잠깐만요. 진짜 이해되시죠? 근데 지금 얘는 아직 담보되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분모가 0이 될 때 분자가 0이 되는지가 확실치 않습니다. 그래서 분모가 0이 될 때 분자가 0이 되려면 먼저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2k 제곱 fk와 fk의 제곱이 같다는 식을 세워야 돼요. 그러면 2k 제곱 fk와 fk 제곱이 같으면 이제 정신 집중하면 fk로 나눠주면 안 된다는 거 알 수 있을 거예요. fk로 나눠주면 안 됩니다. 이거는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 거죠. fk가 0이거나 아니면 fk가 0이 아니라면 fk로 나눠줄 수 있고 그러면 fk가 2k 제곱이거나 이렇게 두 개가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두 번째가 중요해요. 두 번째는 이걸 미분계수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식을 극한값은 항상 구조 보고 진짜 쌤 들으셨던 분들 진짜 여기 얼마 안 남았네. 다 그만두셨나? 저기 아니 제가 항상 이거 가르칠 때 처음 가르칠 때도 개념할 때 극한값식은 구조 보고 미분계수로 보고 이거 굉장히 강해요. 구조를 보고 그 다음에 미분계수로 보고 이거를 미분계수로 보면 뭘로 볼 수 있다? 복잡한 식에서 로피탈로 볼 수 있어요. 분위기 아주 싸발적이네. 아니 그러니까 로피탈 알아야 돼. 이게 뭐냐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분의 gx랑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분의 g'x가 같습니다. 이게 로피탈 정리고 전제 조건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0분의 0꼴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대단한 게 아니야. 지금 잠깐만. 지금 바로 받아들여야 돼요. 지금 눈빛이 아씨 붕신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빨리 그냥 받아들여야 돼. 이거 0분의 0꼴에서는 분모 분자를 각각 미분한 다음에 극한값을 구해도 똑같구나. 이렇게 바로 받아들여야 돼요. 오케이? 로피탈 정리 증명은 저기 미적분도 그냥 미적분이 아니라 미적분 과정에 심화 미적분을 해야지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럼 선생님 저는 근데 로피탈 말고 풀어주세요. 어떻게 풀어야 돼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거를 hx라고 바꾸면 돼요. 그럼 이게 hk라고 실제로. 왜냐면 같으니까. 그러니까 h'k가 돼. 그게 로피탈 정리야. 그렇게 한 게. 그게 로피탈 정리니까 그거를 그렇게 이렇게 이해하고 싶은 사람은 이렇게 이해해도 돼요. 어쨌거나 지금 저는 로피탈을 왜 말하냐면 로피탈을 알면 요거를 좀 가볍게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면 나는 그냥 이거 미분할 거거든. 그럼 x-k 미분하면 뭐예요? 1이죠. 그러니까 분모 없어져. 그 다음에 얘 미분하면 어떻게 되냐면 고배 미분이거든요. 고배 미분이면 4k fk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그대로 그 다음에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이렇게 진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빼면 안 돼요. 네. 아주 맞는 말씀이신데 제가 지금 윤지 씨 요거를 이렇게 되잖아요. fk의 제곱은 미분하면 없어집니다. 그러면은 분모가 0이 아니잖아요. 분모가 0이 아니면 x 대신에 k를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k를 집어넣은 거 지금 적은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x 대신에 k를 집어넣을 수 없는 거는 분모가 0이 되기 때문이고 분모가 0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x 대신에 k 은별씨 이해되나요? 지금 분모 얘를 미분한 게 이거고 요걸 미분한 게 이거고 요거는 x에 대해서 상수니까 미분하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 다음에
x 대신에 k를 대입해도 분모가 0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분자에도 대입해서 적은 겁니다. 지금 이게 좌변이에요. 이제 우변은 더 쉽지. 지발. 이거 미분하면 뭐예요? 1. 요거 미분하면 없어지고, 요거 미분하면 2fx f'x 되니까 는 2k fk 2fk f'k가 되는 겁니다. 좋아요. 여러분 잘 거기 참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얘랑 얘를 연결해 볼게요. fk가 0이면 얘가 0이 되고 얘가 0이 돼요. 그쵸? 그럼 얘가 0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만족하는 거는 t랑 마이너스 t가 있던데 t랑 마이너스 t인데 t가 1보다 크댔습니다. 그러니까 k는 0이 될 수 없어요. 그럼 반드시 f'k가 0이 됩니다. 얘는 반드시 동반되는 게 f'k가 0입니다. fk가 2k제곱일 때는 fk 대신에 2k제곱을 삽입하면 여기는 8k 세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2k제곱 f'k, 그 다음에 여기는 4k제곱 f'k가 됩니다. 그러면은 넘겨주면 2k제곱 f'k가 8k 세제곱이 돼요. 그러면 2k제곱은 0이 아니에요. 확실히 k는 0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f'k는 2k제곱으로 나눠주면 4k가 됩니다. 이거일 때는 f'k가 4k가 됩니다. 이제 계산 과제니까 이건 나머지 다 지워줄게요. 자, 근데 요거는 우리가 찾는 답이 아니에요. 왜냐면 fk가 0이면서 f'k가 0이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x-k의 제곱을 인수로 갖게 됩니다. 근데 4차 함수랬거든요. 4차 함수에서 x-k의 제곱을 인수로 가지면 k에서 x축과 접한다는 거예요. 이게 접하든 아니면 뚫접이든 100% 최소값은 0 이하가 됩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는 최소값이 17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가능성은 삭제됩니다. 이런 느낌으로 이제 가는 거. 그럼 이제 여기로 가는 거지. 근데 요거는 이걸 만족하는 게 t와 마이너스 t밖에 없다는 게 굉장히 힌트가 돼요. 그냥 봐봐요. fx와 2x제곱이라 해볼게요. 네? 근데 fx와 2x제곱을 양변을 미분하면 뭐가 돼요? f'x는 4x가 되는 거지. 그러면 f'x랑 4x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족하는 게 아니라 fx와 2x제곱이 접하는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금 이 상황이. 근데 fx와 2x제곱이 접하는 그 값이 뭐랑 뭐밖에 없다? t랑 마이너스 t밖에 없다는 거야. 지금 접하는 게. 근데 접하면 몇 차죠? 2차니까 fx는 2x제곱을 이항시켜서 마이너스 2x제곱으로 바꾸면 이러니까 제가 강대 케이스 이거 넘어가잖아. 왜냐면 이거 우리 타겟 아니야. 지금 이거 지금 한 2년 뒤에 저 수업 2년 뒤에 그러면 안 되겠지. 요게 여러분 우리가 찾는 fx고 이 fx의 최소값이 17이다. 근데 여기서도 이것도 10월 학평이 여기 아무튼 연속 20번이랑 21번에서 그거 할 건데 이것도 여기서부터 에러야. 여기서부터 완전 제곱식으로 최소값을 구하는데 그 자체가 에러야. 그 붕신풀이야. 이것도 만드신 분들이 좀 약간 저도 붕신이지만 만드신 분도 붕신이에요. 왜냐면 원래 여기서 이제 극소값으로 이렇게 되면서 그렇게 풀려야 되는데 이거 극소값을 못 구해요. 이게 미지수라서. 그래서 다치 붕신이다. 근데 여기까지는 꼭 아셔야 된다. 지금 여기 들어오는 이 도입부까지의 풀이는 굉장히 중요하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고 아까 민희 씨가 20번, 22번 풀었다고 대단하게 생각하는데 네? 틀렸어요? 원래 그런 거야. 제가 22번을 원래 풀었어야 됐는데 진짜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어디였죠? 어디에서 지금 굉장히 지금 손 떨리는 게 왔었는데 제가 잘못 봐가지고 확통 문제 풀이에서 잘못 푼 게 있어가지고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10월 학평 해설은 여기까지 하고 그 보충 수업에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피드백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했어요.